5강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캠퍼스라는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9개의 팩터들을 가지고 한 장의 그 어떤 캠퍼스에 그려 넣는 거예요. 그려 넣는 건데 이것을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늘 하다 보면은 매번 이제 그 돌아오는 답변이 이 캠퍼스에 이게 너무 조금 빈약하다. 아니면 이게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 방법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체는 우리가 빈스를 하게 되면 어떤 그 경영 지원팀, 품질, 생산, 뭐 연구 개발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근데 서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용어들이 달라요. 한 회사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이지만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용 자체가 간단하고요. 간단하고 그 내용 자체가 깊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한눈에 바라보면서 방향 정립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서 린 스타트업에서 9개, 거기다 9개인데, 여기도 똑같이 9개예요. 여기서 똑같이 9개고, 앞쪽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면, 우리의 비즈니스 아이템의 고객이 명확해질 겁니다. 고객에 맞춰서 그 고객에 어떠한 제품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순서를 이제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됐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파트너라든가 핵심 리소스, 그 다음에 활동, 관계, 채널 이런 것들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구체화 시켜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 중에 하나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그 다음에 나인 블록 모델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 관점은 9개라고 되어 있지만, 주 포인트는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우리 제품의 특별함, 그러니까 차별성, 강점, 이런 거 되겠죠. 이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파는 방식의 특별함.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파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외적으로 제휴를 할 것인지 직접 만들 것인지 어떠한 유통 채널을 같이 연결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큰 키포인트고 그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이제 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그 방법론이긴 하지만 구차돼서 어떤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다양한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논하고 방향성을 정립해가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주체들이 모여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렇게 그 좀 수기로 좀 써서 만드는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9가지 팩터들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팩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팩터에 맞게끔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짜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도 이거를 조금 이게 워크샵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워크샵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 일반적인 이제 제조 기업이 조금 뭐 이게 서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라든가 회장님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면 그 밑에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워크샵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회사에서도 한번 그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객 세그먼트. 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역류와 타겟으로 한 제품.
물론 타겟층은 영유아입니다. 영유아인데 그 고객 그 영유아에서 영유아 제품을 사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제품을 타겟으로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구매욕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부모님들의 대상으로 어떤 그 세일즈를 하고 어떤 그 맞춰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제품을 사줄 사람, 사줄 이제 고객들이 어떤 층에 있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들에게 어떠한 뭐 이점, 그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줄 것인지가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보시면 어 드릴, 그러니까 이게 전동 드릴인데요. 전동 드릴을 만드는 회사는 전동 드릴 만들어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는데, 이 전동 드릴을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은 전동 드릴이 아니라요.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격차가 생깁니다. 격차가. 실제 고객이 원하는 거는 구멍을 내는 전동 드릴이 아니라 구멍을 내는 모든 도구예요. 모든 도구. 모든 도구인데 어떤 전동 드릴을 만드는 회사는 전동 드릴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잔디깎기 기기입니다. 잔디깎기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잔디깎기 기계를 팔겠죠. 하지만 이 잔디깎기 기계를 구매하는 고객층은 잔디깎기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잔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 자라서 잔디깎기 기계가 필요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원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이걸 파는 거고 실제 지금 현재 나온 제품에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못 자라는 약이 있어요. 약. 어떤 약이 있어서 지금 그것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고객은 자기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한 것이고 그러면서 전등깎기 이제 어떤 기계 자체가 이제 많이 안 팔려지는 형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정립하는 것이 가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널이죠. 채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채널로 고객이 접근할 것인지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에 관련된 채널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에 맞는 채널들이 있겠죠. 보시면 예전에 한번 그 영유아 제품을 좀 팔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카페라든가 블로그, SNS가 대표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대기업 말고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자금력이 그렇게 채널을 확장시키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자금력이 적은 이러한 어떤 그 초기 중소기업이라든가 창업기업들은 이렇게 어떤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어떤 적합한 유통 채널로 통해 가지고 고객에 접근하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여기에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관계죠. 고객 관계. 자,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구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특히 뭐 용려 제품은 체험 서비스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구독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자원. 자, 우리가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은, 과거에는 어떤 자원이든 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됐거든요. 갖고 있어야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시점에 맞지 않는 이제 아이템을 출시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일정 부 시장이 지나고 나서 제품을 출시한다는구나. 그때는 제품 출시되면 이미 시장은 떠나갔기 때문에 많이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제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술 제휴들을 많이 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뭐 내가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거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유통망이 없다라고 하면 유통기업과 어떤 그 같이 영업 제휴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다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남이 같이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잘 어떤 섞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가 이제 후지필름이라고 있는데요. 코닥과 대표적인 어떤 필름 업계의 강자였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후지필름은 이제 필름에 대한 부분들의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필름 산업 자체가 이제 많이 축소됐죠. 축소는 거의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핵심 자원, 필름 개발 기술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피벗했죠. 어떤 방식이냐면 시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자, 필름 만드는 기술. 자, 화장품 콜라겐 만드는 기술이 필름의 주성분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젤라틴을 만드는 기술은 필름의 그 감광 유제를 만드는 어떤 그 제조 기술과 많이 유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필름 제조 기술을 어떤 핵심 자원들로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 시장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빈스 모델 자체를 이렇게 바꾼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름 부분은 거의 매출액의 어, 정말 정말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의료기기, 그 다음에 전자소재, 화장품 회사로 많이 탐바꿈을 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 핵심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활동. 자, 핵심 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등을 이렇게 할 수 있죠. 필요하면 생산도 제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라라는 브랜드, 의료 브랜드는 모토 자체가 이제 기존의 의류 기업에 대비해서 2주 안에 신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어떤 나름 기존의 의료보다 좀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자라는 자기 자체의 어떤 봉제 공장이 없어요. 봉제 공장이 없고 자라가 있는 본사 근처에 많은 봉제 공장들을 그때그때 새 제품이 나오면 레시피를 주고 거기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로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인 부분에 제휴를 인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그 공제 공장을 다 꾸리려면 자금적인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이런 거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거워지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많은 기업들에게 레시피를 주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가 2주 안에 신상품을 만드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의료 회사보다 어떤 한 번도, 그러니까 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제작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활동이 뭐고 외부와 이제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죠. 핵심 파트너십, 아까 말씀드린 뭐 자라처럼 핵심적인 파트너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파트너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VR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누군가 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겁니다. 네, 수익원. 요거는 뭐 다양한 루트들이 있겠죠. 뭐 판매하고, 뭐 라이센싱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수익 모델들을 정리하는 거. 자,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가격일 텐데요. 이 가격은 뭐 원가 기반의 가격을 만들 수도 있고, 경쟁 기반의, 그다음에 소비자 기반의 가격을 만들 수가 있죠. 원가 기반은 원가에다가 이익을 추가시켜서 가격을 만드는 거고, 경쟁사와 가격 비교는 어떤 경쟁자가 뭐 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만 원이든 그 이하가 되겠죠. 이게 조금 뭐 안 좋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아무튼 경쟁을 할 때 경쟁사 가격 비교해가지고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비자 기반. 소비자가 가격을 정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소비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싸게 원하는 것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보다는 적절한 배치라든가 적절한 이제 그 융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가치와 어떤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당연하죠. 우리 하나의 기술을 제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제품만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어떤 파생적인 제품들, 서비스를 낀다라든가 대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비용 구조. 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수익과 이게 또 비교를 해야 진정한 수익이 창출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구조도 나름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모델 캐퍼스를 그릴 때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